자, 14번 봅시다. 자,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는 2차 함수 위로 블록이네요. 맞죠? 그 다음 이게 yfx입니다. 자, 이 조건을 말해줬습니다. 이 조건이 좀 의문스럽더라고. 왜냐하면 fx는 전관 연속의 미분 가난함수지 도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극한값이 우극한이든 좌극한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2에 대한 극한값, 우극한값을 물어보고 있지만 그냥 대입하면 돼. 알았나? 그래서 f'2 플러스 f'2는 0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f'2가 뭐다? 0이구나. 근데 이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냥 f'2가 0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지는 2차 함수 형태구나.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점, fx랑 x축과 만나는 점이 있구나.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고비를 했으니까 있구나 라는 거. 근데요, 이 x축이 이렇게 그려진 거 맞고요. 축의 방정식이 이거니까요.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 값과 여기 값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 값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저는 이 거리를 잠깐만 1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요. 미안. 요 거리를 알파로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2 마이너스 알파죠. 미안. 2 마이너스 알파. 여기 값은 이것도 알파니까 여긴 2 플러스 알파. 그럼 x축과 만나는 두 실근을 요렇게 설정한 거거든. 그럼 두 개를 곱했을 때, 즉 이거 두 개 곱은 4 빼기 알파 제곱이죠. 근데 그게 3이라더라. 그럼 알파는 1이 나와요. 어차피 난 거리를 알파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x축과 만나는 그는 여긴 3이고 여긴 1이다라는 게 바로 정해진다는 거죠. 알겠나? 과한 힌트를 미리 다 준 거지 않을까 생각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fx식도 미리 찾아놓을까? fx다라는 것은 축의 방정식이 x는 2니까 아니다. x축 x절편이 이거니까요. x절편이 1과 3이니까 최고차원 계수는 몰라. a라고 잡고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밖에 안 주나? 이거밖에 안 되나? 최고차원 계수가 뭔지는 모르나? 네, 모르겠네요. 네, 최고차원 계수 뭔지 모르겠네요. 일단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fx를. 자, 그다음 gx를 요따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gx를 설명한 도중에 그 식 중간에 정적분 정의된 이제 표현이 보이죠. 함수가 보입니다. 그럼 적분 구간에 x가 있으면 하고 싶은 짓거리는 첫 번째 x에 1 넣기. 그러면 0 되네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하기? 미분하기. 어차피 gx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일 것 같아서 도함수를 찾아놓으면 좋죠. 이거는 다함수 곱하기 다함수니까 전관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 요 놈도 적분한 거니까 연속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전관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 그래서 gx는 전관 연속의 미분 가능한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다라고 하면 그 값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찾겠습니다. g'x는 fx 플러스 x 마이너스 1 f'x 이렇게 되겠죠. 됐나? 그 다음 빼기 fx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비교적 g'x라는 것은 x 빼기 1 곱하기 f'x가 되면서 조금 수월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네, 여기까지만 정리하면 되나? 뭐 목적은 뭐 앞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기억님 디귿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기역에서는 f'1, f'1의 기하적 의미는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 접선의 기울기 이거 말하는 거겠지? x는 1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양수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고요. 굳이 대입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식으로서. 그 다음 두 번째 gx가 0이 되는 거. 그럼 그래프 찾아야지. 그래프 그립니다. 자, g'x가 x 빼기 1 곱하기 그 다음에 f'x인데 두 가지 접근 방법으로 갈게요. 선생님이 이걸 끝까지 풀어보진 않아서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f'x 식이 부담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식으로서 gx를 구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은 방금 한번 생각한 대로 그래프로 푸는 거. 그래프를 어떤 정도 예상을 해서 그려주는 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식으로 풀겠습니다. fx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fx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fx는 a에다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 이렇게 전개가 되겠죠. 그 다음 a에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엔 플러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요렇게 표현하게 되면 좋은 점은 그냥 미분이 쉽다라는 것. 맞지? F'X는 2A의 X 빼기 2다라는 것. 그리고 A가 음수인 건 계속 기억하고 있읍시다. 자, 그러면 식이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됐으니까 G'X다라는 것은 X-1 곱하기 2AX-2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아, G'X가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구나. 이게 G'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G'X를 그릴 수 있었다? 그러면 GX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X는 1에서 극소일 거고요. X는 2에서 극대일 것입니다. 그리고 G0이 1이다라는 걸, G1이 0이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되겠지? 그러면 X축과 이런 식으로 두 점으로 만난다라는 것, 1과 요 점에서 만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이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요거 때 요거의 비율 관계는 2대 1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 길이가 1이니까 요 실제 길이는 2분의 1이라 요 또 다른 x절편이 2분의 5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용해 먹을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니은 gx가 x축과 만나는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두 개, 정확히 말하면 1과 2분의 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식으로 풀었다라는 것, 맞지? 그럼 그래프로 다가가는 거, 근데 그래프로 다가가는 것도 별반 똑같을 것 같은데, 맞지? 그래프로 다가가는 것도 네, 사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식도 이용하고 그래프도 이용했으니까. 맞나? 네. 뭐 그렇죠. 식으로 이용하는 건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적분할 수도 있나? G'X는 2ax 제곱 빼기 3x 플러스 2가 될 것이고, 얘를 2ax 제곱 빼기 6ax 플러스 4a로 바라봤을 때 gx라는 식은 3분의 2ax 세제곱 빼기 3ax 제곱 플러스 4ax 플러스 c 이렇게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G1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맞지? G1은 3분의 2A 빼기 3A 플러스 4A 플러스 C가 0입니다. 그러면 C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5A로 정해지겠네요. 그러면 GX 식이 이렇게 딱 정해지겠죠. 이게 식으로 푸는 풀이네. 맞지? 좋아요. 뭐 당장 생각나는 걸 먼저 도전해보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gx는 0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전입니다. 알겠죠? 이미 니은을 해결했는데 이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었을 거니까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죠? 양변에 a를 다 나누고요. 3을 곱합니다. 그럼 2x 세제곱 빼기 9x 제곱 플러스 12x 빼기 5는 0, 2 마구 그다음 12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이거 두 개 더하면 10 마이너스 14니까 아싸 1로 하면 되겠네요. 2 마 7 마 7 5 5. 그 다음에 또 1이 되겠네요. 2 마 5 마 5. 그럼 똑같이 x 빼기 1의 제곱 2x 빼기 5는 0. 그럼 1이 중근 2분의 5가 또 다른 근이란 거 똑같이 나오는 거 맞지? 좋아요. 그 다음 바로 디귿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귿 한번 보면 gx를 뭐래? 접어 올리래. 맞나요? 좋아요. 그러면 네, gx식 아까 구해놨잖아. 맞지? gx식을 이런 식으로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x는 1이다라는 것, x가 2다라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gx식도 찾아놨어요. gx식도 찾아놨습니다. gx식은 3분의 2ax 세제곱 빼기 3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ax 빼기 3분의 5a 이렇게 또 찾아놨어요. 맞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도 그리고 이제 식도 찾았으니까 다시 지금 보면 얘를 뭐 하래? 접어 올리래. 그러면 접어 올린 절대값 gx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딱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 1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분의 5다라는 것. 자, 그러면 y는 2랑 상수함수랑 만나는 교점 개수가 3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y는 1이라는 거잖아. 그래야지 교점 개수가 3개인 거니까. 그러면 gx로 돌아갔을 때 이게 2,1이란 거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극대값이 1이다라는 소리네. 즉 g2는 1이다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a를 찾게끔 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G, 식이 필요했네, 맞지? G2를 보면 자,
여기서 3분의 16a죠. 그 다음에 빼기 12a 플러스 8a 빼기 3분의 5a. 이거 두 개 계산했을 때 3분의 11a, 이거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4a, 즉 마이너스 3분의 1a가 될 것이고 그게 1이다라는 것.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더 이어서 봤을 때 gx의 극대값은 1입니다. 그래서 fx 찾아보면 fx는 함수값 이제 극한값을 극대값을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 a가 필요했어. 그래서 a를 찾아온 거야. 그러면 fx라는 것은 여기 딱 바라봤을 때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의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 극대값은 뭐다? 3이다. 그리고 이거다. 맞는 말이다.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4번 끝났어요. 풀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알려주고 싶어요. gx가 지금 요렇게 되는 상황 맞죠? gx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가 극대값이 1이다라는 걸 알게 됐지. 그러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3차함수에서의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공식을 알려주고 싶어요. 우리는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가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게 뭐냐? 2분의 절대값 최고차의 계수입니다. 지금 gx의 최고차의 계수는 3분의 2a예요. 맞지? 그 절대값 씌워놓고 그리고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게 1이다. 그 값의 차이가 1이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요거는 3분의 1 절대값 a는 1이 될 것이고 절대값 a는 3이 될 것이고 a는 음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을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네.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그 다음에 모든 항이 정수다. 그러면 뭐 공차가 정수다라는 거겠죠. 공차는 정수다. 자,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집합 A는 뭐 특이하네요. n이 4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A의 집합은 A1, A2, A3, A4를 설정하는 거고 B에는 S1, S2, S3, S4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두 집합에 겹치는 원소는 2개가 되고요. 그 다음 A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는 가장 큰 값은 10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커지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작아지거나 뭐 공차 0일 수도 있는데 일단 크게 2개죠. 제일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원소는 값이 가장 큰 거는 A4 아니면 A1이 될 것입니다. 뭐 이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리고 겹치는 게 2개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좀 복잡하다, 어렵다라고 하면 그래프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AN이다라는 것은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직선의 형태로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SN이다라는 것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니까 2차 함수꼴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사실상 그래프로 풀게 되면 조금 한계는 있지만 이제 언제 어떤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 이제 함수로 할 수 있다라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겹치는 원소가 2개다라는 말을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직선이랑 이 2차 함수랑 이제 만나는 교점 자체가 2개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거야.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그래프를 이용해서 D가 양수일 때랑 D가 음수일 때랑 그다음 뭐 참고로 D가 0일 때에도 우리가 이제 이 상황이 가능할까, 겹치는 원소가 2개인 게 가능할까를 보겠습니다.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제 풀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알아뒀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D가 양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좌표 평면을 딱 그렸을 때
AN은 어떤 직선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을 넣었을 때 어떤 양수값을 시작해서 첫째 항이 자연수니까 양수값인 걸 생각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의 형태가 AN이 될 것이고, 그 다음 2차 함수 S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0,0을 지나겠죠. 2차 함수 꼴로 봤을 때 말입니다. 0,0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 얘도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D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D가 양수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고 첫째 항이 양수다라고 한다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요 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게끔, 그럼 그림으로 바라봤을 땐 이제 교점이 두 개일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D가 음수다라고 했을 때는 첫째 항이 AN 입장에서 첫째 항이 양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수니까 참고로 AN에서 N의 개수는 D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의 형태. 그리고 SN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D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일 것이고, 그다음 0,0을 지나게끔, 그다음에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두 개 있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이것도 가능하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가 0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AN은 계속 첫째 항 A로 시작해서 A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SN은 A, 2A, 3A 계속 이렇게 더해가는 형식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A는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면 AN과 SN이 같을 수 있는 곳은 이 첫째 항 이거밖에 없어. 그 외에는 AN과 SN이 같아진 순간 없습니다. SN은 계속 커질 거고요. AN은 딱 한순간일 거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또 그림으로 보여주면 AN은 이러한 상수함수 꼴이 될 것이고 SN은 뭐 이렇게 증가하는 뭐 이런 함수가 되겠죠. 맞나요? 직선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일정하게 커지는.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밖에 될 수밖에 없다. 한 개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기로 갔을 때 이제 가에 들어갈 상황은 1이 될 것이죠. 맞죠? 그다음 D가 양수일 때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D가 양수일 때 여기까지 뭐 상황이 가능하구나 정도만 파악을 했고, 여기서는 좀 한계가 있죠. 실제로 2차 함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없겠지만 여기 등차 수열 이제 문제에서는 수열 문제에서는 n에다가 1, 2, 3 이런 것만 넣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가능한 상황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맞나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가 양수다라고 한다면 AN은 점점 증가하는 수열의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S면 A4가 가장 큰 원소인 게 맞겠죠. A1, A2, A3, A4 중에서 A4가 제일 큰 값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0이다라고 했으니까 A4는 A 플러스 3D는 10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 그러면 집합 A를 정리했을 때 여기가 10, A4가 10, 그 다음에 공차가 D씩 더해져서 왔으니까 A3는 10 빼기 D, A2는 10 빼기 2D, A1은 10 빼기 3D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B집합은 S1, S2, S3, S4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S1은 여기까지 더한 거겠죠. 그래서 10 빼기 3D, 그 다음 S2는 여기까지 더한 거니까 20 빼기 3D, 이제 5D,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한 거는 30 빼기 6D, 그 다음 여기까지 더한 거는 40 빼기 6D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SN과 그러니까 A와 B에 겹치는 건, 교집합이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첫째 항이네요. 맞죠? 이건 좀 같아졌어. 그치? 그럼 나머지 이 세 개 중에서 같아지는 순간이 같은 값을 가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얘랑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니? 10 빼기 2D는 20 빼기 5D다. 그러면 3D는 10이다. 바로 안 합니다. 왜? D는 양수가 돼야 돼. 그리고 첫 번째 양수, 두 번째는 정수도 돼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 탈락시킵니다. 그 다음 요놈과 요놈이 같다라는 것. 그러면 10
빼기 2D는 30 빼기 6D니까 4D는 20이다. D는 5. 만족하겠네요. 맞죠? 그 다음 얘랑 얘랑 같다고 하면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4D. 안 되죠? 그 다음 이제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4D. 탈락. 그 다음 요거랑 요랑 같다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20은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5D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D는 4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 요것도 바라보겠습니다. 요거랑 같다라는 것. 그럼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5D 맞나? 그러면 D는 6이다라는 것.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 또 요놈이랑 요놈이랑 같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5D D는 2다라는 것. 그 다음에 요거랑 같다라고 한다면 6D는 20 안 되죠. 그 다음에 이거랑 이랑 같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0은 마이너스 6D 그래서 D는 5. 이거 가능하네요. 맞죠? 자, 그러면 D가 5일 때 만약 D가 5다라고 한다면 잘 들어봐. 요가 첫째 항자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일일이 다 했지만 많이 걸러질 수밖에 없는 건 여기가 첫째 항자이잖아. 첫째 항이 자연수란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힌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D의 값이 5거나 그 다음에 4거나 5, 4, 6이거나 5거나 이 경우는 다 첫째 항이 음수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D가 2인 것만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D가 2이고 첫째 항이 뭐인? 4인 이건 등차수에 되는 거구나. 그래서 AN은 2N 플러스 2가 되는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것은 2N 플러스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D가 음수일 때 보는 거죠. 이거 사실 이거 보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뭐 이제 우리의 이제 방법 따라서 선생님 방법 따라서 다시 이제 새롭게 해석하는 것 뿐이지 그냥 얘가 하자는 대로 그 순서는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A 집합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공차가 음수니까 이제 A 집합 중에서 A 집합 A1, A2, A3, A4 중에서 제일 큰 건 A1 됩니다. 그래서 10으로 시작해서 둘째 항은 10 플러스 D, 10 플러스 2D, 10 플러스 3D 이게 집합 A가 되겠고요. 그다음 B 집합은 10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더하면 20 플러스 D 여기까지 더하면 30 플러스 3D 여기까지 더하면 40 플러스 6D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 자, 그러면 이것도 A랑 B랑 겹치는 원소 교집합은 첫째 항을 무조건 포함하게 되고 여기 남아있는 세 개 항들 중에서 이제 A와 B의 겹치는 거 교집합은 딱 원소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10 플러스 D는 20 플러스 D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뭐야? 같을 수가 없네요. 맞죠? 같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생각해보면 얘랑 절대 같을 수가 없죠. 이거랑 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D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 자, 그 다음 이거랑 같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은 2D 그래서 D는 마이너스 10이 가능하구나 라는 것. 그 다음 요거랑 같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0은 5D 그래서 D는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것. 그럼 케이스가 너무 많다. 맞지? 그래서 걸어갑시다. D가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고 한다면 A 집합은 10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이 될 거고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B 집합은 미안 D가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했을 때 A 집합은 이거고 B 집합은 10 그 다음에 여기 10 똑같이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마이너스 20이 되나? 마이너스 20이 되네요. 그럼 겹치는 게 너무 많다, 그치? 요것도 겹치게 되고 뭐 이것도 겹치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원소가 뭐 이렇게도 겹치게 되네요. 맞죠? 이렇게 겹치게 되니까 겹치는 게 너무 많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걸러줍시다. 그 다음 D가 마이너스 6이다라고 하면 A 집합은 10 그 다음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S는 10
그 다음에 14,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겹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니까 가능하겠네요. 맞죠? 이거는 믿어주자라는 것. 자, 그 다음 이제 얘랑 같을 때 그럼 얘는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d 탈락. d는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얘랑 같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0은 d다. d는 마이너스 20이 가능하대. 그러면 일단 또 살펴봅니다. a 집합에서는 10, 그 다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이렇게 될 거고, b 집합은 10, 그 다음에 여기까지 더하면 0,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30, 여기 더하면 마이너스 80. 그래서 겹치는 거 이렇게 겹치는 거 이것도 가능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얘랑 같다고 하겠습니다. 됐나? 그러면 마이너스 30은 4D가 되네요. 맞죠? 이거는 공차가 정수가 아니니까 탈락. 그 다음 얘랑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2D 탈락. 그 다음 요거랑 같다라고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0은 같을 수가 없어요. 맞죠? 그 다음 이거랑 같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0은 3D, D는 마이너스 10이 되네요. D가 아까 마이너스 10이 안 된다고 했어. 좋아. 그러면 얘도 D가 가능한 건 총 2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첫 번째 D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다라고 얘기하고 첫째 항이 10인 거니까 AN은 마이너스 6N 플러스 16이 될 거고, D가 만약에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첫째 항이 아까 10이었으니까 그때 AN은 마이너스 20N 플러스 30 이렇게 일반항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N이 총 2개가 나왔으니까 여기 빈칸에 각각 들어갈 것은 마이너스 6N 플러스 16과 마이너스 20N 플러스 30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맞나? 그러면 이제 다 찾았으니까 AN이 가능한 게 총 3개 다 찾았으니까 A10으로 다 써버리 A10을 다 찾아버리면 얘는 2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54인가요? 마이너스 44인가요? 마이너스 44. 그 다음 여기도 10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200, 그 다음 플러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70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됐나? 그래서 최대값은 22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7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알맞은 거는 아까 1이었나요? 1이고요. 나에 들어갈 거는 fn, 이게 2n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하면 f2는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K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라지 M과 스몰 M을 빼버리면 192가 되겠죠? 그러면 2로 약분했을 때 3이 될 것이고, 얘는 바로 할까? 그냥 바로 6으로 약분할게요. 32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32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